넘어갈게요. 대학교를 4년제 유니버시티를 가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조건들이 이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당연히 졸업을 해야 되겠죠. 졸업을 하되 그 안에 12학년 6개 과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효율입니다. 저는 12학년 과목 7개나 8개나 9개 하는 거를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12학년 과목 10개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만 낭비하고. 저는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저는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물론 가이던스 카운슬러라고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찾아가기가 너무 멀더라고요. 안 찾아가게 되죠. 공립학교의 특징입니다. 네, 좀 저희 학교는 다르죠. 제가 부르죠. 카톡이라는 신무기가 있기 때문에 심심하면 부릅니다. 어쨌든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12학년 과목은 웬만해서는 6개만 해라. 정말 필요해서 더하지 않는 이상 6개만 하라는 거고요. 그중에 한 과목은 무조건 12 영어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국은 고등학교에 문과, 이과, 고등학교가 문과, 이과로 나눠져 있어요. 캐나다 고등학교는 문과, 이과로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로 가고 싶냐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12학년 6개의 과목의 종류가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중에 한 개는 무조건 영어고 나머지 5개는 과목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건 뒤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인영어 점수 당연히 필요하고요. 대체적으로 이 정도 점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돼요. 그 밑에 ESL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내신이 좋은데 IELTS 점수가 안 됐을 경우 대학교에서 ESL 옵션을 받으면서 대학교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IELTS 점수예요. 자, 근데 제가 그랬죠. 졸업을 하되 12학년 과목 6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졸업을 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고3을 끝내면은 다짜고짜 졸업이에요. 막말로 9등급으로 도배를 해도 졸업입니다. 1년 하면은. 근데 제가 그랬죠. 온타리오는 학점제다. 그래서 학점을 얼만큼 빨리 채우냐에 따라서 졸업을 빨리 하냐 늦게 하냐가 정해져요. 3가지 조건을 채워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30크레딧입니다. 30개 학점이라 그러죠. 이래서 30과목을 들어야 되는 건데 모든 학생이 30과목 들을 필요는 없고요. 한국에서 몇 학년을 하고 오느냐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과목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30개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몇 학년 하고 왔냐 그러면 몇 개의 학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남은 학점을 들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몇 학년인지를 저희가 여쭤본 겁니다. 봉사활동은 그냥 봉사활동이고요. 40시간 채우시면 되는 거고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리터러시 테스트라고 1년에 한 번 있는 영어 시험을 패스를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한국 학생들 10명이 보면은 4명이 패스하면 6명 정도가 페일하고요. 페일한다고 뭐 문제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페일을 하면은 코र्스로 과목으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30개 과목을 들어야 되고 40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시험을 보고 시험을 페일했을 경우 과목으로 대체를 하고 이러면 졸업이 돼요. 자, 그럼 대학을 간다? 그러면 이 30개 과목 중에서 6개가 12학년 과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무조건 30개를 다 해야 되느냐라고 굉장히 많이 물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9학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30개 다 해야죠. 30개를 다 해야지 졸업이니까 30개를 하는데 그중에 6개가 12학년 과목이면 된다라는 거고요. 10학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8개를 인정받으니까 22개를 더 하되 그중에 6개가 12학년 과목이면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1학년으로 오면은 16개를 인정을 받기 때문에 30개에서 16개를 빼서 14개를 더하되 그중에 6개가 12학년 과목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12학년으로 들어오면은요, 12학년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고3을 끝내고 오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다 오거나 이런 학생들은 저희는 13학년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12학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론적으로는 12학년 6개만 하면 되겠죠. 그치만 아까 참 A님이 설명하셨듯이 12학년 영어는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어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12 영어까지. 그래서 이런 식의 12 영어 크레딧
그리고 12학년 과목 6개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학교 설명은 간단하게 할게요. 학교는 토론토 안에 있고요. 토론토에서 영앤 에글링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토론토 도시를 보시면 한가운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철역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교통도 편하고 주위에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뭐 아이들이 이제 먹을 데도 있고 심지어 영화관도 있고, 예, 굉장히 좀 어 종로 유학원도 좀 가까운 편이고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주위에 있는 편이에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제가 유니버시티 입학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리드한다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캐나다 온타리오의 교육 시스템은 학년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만 사실상 학년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학점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존재하지만 몇 개의 학점을 어느 시간에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써서 취득을 하냐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학점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최소 학점만 이수하라고 좀 리드를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러면 딱 그것만 맞추라고 하는 편입니다. 쓸데없는 과목을 좀 안 시키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동기부여가 또 나오죠. 동기부여가 더 높아집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정작 해야 되는 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똑같이 온타리오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만 딱 해라. 대신 그 필요한 거를 열심히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좀 최소화로 줄이려고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 학교 보면은 반 정도는 이렇게 반이 아니구나. 한 70-80%는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오는 학생들인데, 나머지 20-30%는 현지에서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학생들 보면은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이전 학교에서 쓸데없는 과목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낭비하고 학비도 낭비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제 스타일에도 맞지 않고 제 교육관에도 맞지 않아서 좀 최소로 줄여서 가장 직선적인 길로 리드를 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저희 학교 특징이죠. 저희는 인터내셔널 하이스쿨이라고 합니다. 국제 고등학교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공립이랑은 분위기가 좀 다른 편이에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학업에 좀 포커스가 돼 있고요. 내신 쪽으로 좀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 말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입시에 특화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을 유니버시티로 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ESL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공립학교는 2학기제인데 불구하고 저희는 3학기제 플러스 여름학기까지 갑니다. 실질적으로 여름학기도 2개 학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5개 학기로 진행이 돼요. 이 뜻은 일반적인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단기간에 더 많은 학점을 이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는 거고요. 또 같은 개수의 학점을 더 많은 학기에 나눠서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서 수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타 학교에서 한 학기에 4 과목 5 과목씩 수강하는 걸 저희 학교는 학기가 많으니까 한 학기 때 한 2-3 과목씩 나눠서 들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효율이 더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입시에 특화된 학교다.'라고 강조를 좀 많이 하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IELTS 시험도 볼 수 있고요.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신이랑 IELTS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ELTS 시험도 저희 학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좀 편하죠. 수업을 받는 공간에서 IELTS 시험을 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줄고요. 시험 예약하는 것도 좀 편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편이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입시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 엑스트라 액티비티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학기가 많기 때문에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거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단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통 9학년으로 오는 학생, 한국에서 중3 이죠. 중3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정말 학업적으로 저의 도움과 아니면 학교에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공립 가서 좀 뛰어놀다가 경험을 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인제 BICC를 거쳐간 학생 케이스들 몇 개를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그전에 이 차트 읽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들은 12학년 과목들이고 그중에 탑 6 제일 높은 거 6개의 평균 점수를 여기 적었고요. 여기는 지원한 학교들과 학과들이에요. 왼쪽은 캐나다, 오른쪽은 영국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IELTS 점수 적어 놨습니다. 저희 학교 거쳐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몇 개만 뽑아 왔고요. 전부 다 종로 유학원을 통해서 온 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학생은 태민이라는 아이인데 한국의 성적이 되게 낮았어요. 엄청 낮았는데 자기 말로 좀 자기가 좀 놀았다라고 자평하던 아이였는데 이제 놀 거다 놀아봤으니까 진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입학을 했고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놀 땐 놀고 할 때는 하고 그 기준점을 정말 잘 가릴 수 있는 아이였고요. 평균 95.5 받았고 IELTS 점수는 조금 낮았는데 다행히 UCL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공부를 하면은 IELTS 점수 면제. 예, 그래서 내신으로만 대학을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좋은 결과를 뽑아낸 아이고 오히려 시간 관리를 할 줄 아는 아이여서 다른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래 가지고 인기도 높았던 학생입니다. 다음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 학생들인데 소연, 수연이라고 하는 소수 자매라고 하고요. 쌍둥이입니다. 다 똑같아요. 둘 다 검정고시 보고 왔고요. 성향, 성격 너무 똑같고요. 영어 레벨도 똑같고 수학 과목도 똑같고 점수도 비슷하고 알츠도 비슷하고 지원할 학교, 학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두 학생 다 완벽하게 출석률을 유지를 했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캐나다 대학도 토론토 대학교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영국 대학 학교 오퍼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언니는 킹스 컬리지로 진학을 했고요. IELTS가 조금 낮았지만은 12 영어에서 80점 이상을 받아가지고 IELTS가 면제됐습니다. 킹스 컬리지는 그래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동생은 쌍둥이 동생은 언니 따라서 영국 안 가고 얘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요. IELTS 좀 안 됐지만은 토론토 영어 자체 시험인 코블 패스를 해서 IELTS 조건이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떨어지고 예, 둘 다 되게 좋은 대학을 갔죠. 둘 다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게 되게 특이하고요. 수학, 과학을 되게 못해요. 수학, 과학 안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만 들어서 점수를 뽑아냈어요. 굉장히 현명한 거고 그게 이제 이 나라에서 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수강해서 대학을 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학생은 민정이라는 아이인데 한국에서 중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온 학생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오퍼를 다 쓸어 담았습니다. 캐나다 다 받고 영국도 다 받고 캐나다 가냐 영국 가냐 UT 가냐 UCL 가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UCL로 진학을 했고요. 아이츠 한 방에 7.5점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수학에 대한 재능이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읽고 쓰고 제가 봤을 때 문학 쪽으로는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뽑았던 애예요. 거의 프로급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문자로 저를 감동시킬 줄 아는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근데 뭐 좋아하는 과목만 들어서 정말 날라다녔어요. 한국에서는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하고 수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다 그러는데 정말 날라다녀서 좋은 결과 얻어서 대학교 갔고요. 종종 연락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학생입니다. 글을 잘 써요. 앞으로 미래가 좀 기대되는 예,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다음 학생은 은서라고 하는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성적이 좋았어요. 외고 다니다 왔고요. 외고에서도 거의 올 A를 받던 학생인데 뭐 역시나 예, 여기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IELTS 7.5도 만들고 내신도 95점 이상 뽑고 경영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 학생이라서 캐나다만 지원했는데 캐나다 최고 비즈니스 학과들은 다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안전빵도 좋은 지원을 했지만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았고요. 저는 이 학생이 로트맨 갈 줄 알았는데 토론토 대학교 로트맨으로 진학 안 하고 워터로 더블 디그리로 진학을 했습니다. 실용적인 걸 택하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컸고요. 외국에서 커리어를 쌓아가겠다라는 목표의식이 확실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오피스에서 거의 상주를 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조언을 받아가던 학생이었는데 역시나 예, 이런 학생은 어딜 가도 잘할 겁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왔고 너무 퀄리티가 좋았던 학생이라서 저희 교장 선생님 추천서가 롯맨 커머스랑 그리고 이제 웨스턴 아이비 그 지원할 때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은 준모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영국만 지원을 했고요. 한국에서의 성적은 한 중간 아니면 중상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컴퓨터도 관심인데 철학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매일 책을 옆에 끼고 댕기던, 그것도 영어로 된 책을 매일 옆에 끼고 댕기던 학생인데, 또 사교적이기도 해갖고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았고 인기도 많았고, 근데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성실했던 학생 중에 또 한 명이죠. 영국만 지원해서 킹스 컬리지 진학했고요. IELTS 점수 살짝 불안했는데 12 영어에서 80점 이상 받아서 IELTS가 면제됐죠.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졸업할 때 다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4학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뒤에 준모가 인터뷰한 영상이 나올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정도로 할게요. 근데 이 모든 학생들을 설명한 이유는 성실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어서예요. 성실하면 다 됩니다. 적어도 이 나라 시스템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학생이 성실하고 목표의식이 확실하다? 그러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ICC라는 토론토에 위치한 학교에서 조기 유학을 1년 마치고 현재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전자정보를 전공하고 있는 유준모라고 합니다. 토론토로 유학을 가게 됐지만 저는 대학교는 영국으로 다시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교,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킹스 칼리지, 그렇게 두 곳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캐나다 대학교를 목표로 준비를 했는데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일단 영국 대학교랑 캐나다 대학교랑 같이 준비하면 좀 더 좋은 기회도 많고 좀 더 다양한 선택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영국 대학교를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유학원의 도움으로 처음 알게 된 학교고요. 사실 처음에 좀 이렇게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게 첫 경험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던 도전이었는데, 학교에 한국인 카운슬러 쌤, 테드 쌤의 도움을 받아 좀 편하게 적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이렇게 쉽게 놓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성적 관리 되게 애들 한 명 한 명 다 해주시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제공된 학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해보다는 일단 따라가는 데만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가게 되고 자신감도 붙게 돼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완전히 다른 도시인데 혼자 생활하거나 낯선 사람들을 대하거나, 아예 아마 제가 영국을 처음 갔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좀 더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캐나다에서 한 1년 정도 산 경험이 확실히 좀 도움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결심하게 된 순간 저 혼자 일단 준비하는 거는 확실히 어렵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저에게 좀 더 많은 정보력을 줄 수 있는 종로유학원이 저에게 좀 더 나은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유학원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일단 대학원을 진학할 계획이고요. 제가 나중에 원하는 커리어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공부보다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다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학이라는 게 공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업에 좀 더 집중을 하려면 학업 외적으로 좀 빨리 적응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